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24강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오늘 주제가 남북이 창피해라는 그리 심각한 주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주제는 사실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변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남의 눈, 어렵게 말하면 시선, 권력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시선 권력, 남의 눈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목회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한데 변죽만 올리다가 차가 식을 때쯤에야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나는 나로 살 수가 없다. 내 말이나 행동이 늘 남의 시선을 받아. 성도들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안 돼. 감정 표현이나 옷을 입는 것까지도 그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아이들은 애어른으로 살아야 해. 도대체 나나 애들은 뭐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녀와 아이들은 시선 권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시선 권력에 휘둘려 나로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무차별로 공격하는 남의 눈에 권력이 희생이 되는 공인들이나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자,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실 배려이기도 하죠.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입장받고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 면에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문제는 나보다 남에게 더 초점을 맞출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하느라 그 사람의 눈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초점을 맞춰 산다면 비약적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비약적 결론이란 거는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사정을 알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누군가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서 소심해지고 힘들어져서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보는 눈과 남이 나를 보는 눈에 비친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남이 나를 보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아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인조차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건 사실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도한 수줍음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주장에 소극적이거나 거부감을 두려워하게 하죠. 자신에 대한 평가나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매달려 내 주장을 당당히 하지 못해 늘 손해보는 느낌으로 삽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자기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기도 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향이 있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삶이 좀 피곤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논박의 단순한 논박을 들으면 좀 상쾌해질 것 같은데, 자, 논박 들어가 보죠. 남보기 창피해. 너 사람들이 너만 보는 것 같니? 아니면 은근히 너에게 집중해 주길 바라니? 근데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에게 관심 없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거든. 약간은 뻔뻔스럽게 사는 것도 좋아. 상상적 청중 만들지 마. 상상적 청중을 만족시키면서 살려고 하면 피곤해져. 좀 창피하게 살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마음이 좀 시원하십니까?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요, 자기 찬조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초점이다. 특히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하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남의 눈을 과민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다 있죠. 어려서 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벌을 받았다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거나 무언가 내적 이유가 있죠.
그때 괴로웠던 일을 자신에게나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선 권력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는 있게 됩니다. 나를 남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내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입장에서 예전에 상처받았던 나를 재구성해 보는 거죠. 자, 속으로라도 좋아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보기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나에게 창피한 일을 했던 적 없어. 그건 너의 관점이었을 뿐이야 라고 말해보는 거죠. 나를 나쁘게 생각할 것 같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의 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나지요. 그리고 논박이의 말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연기자로 분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어요. 그때 길을 묻는 도중에 두 사람 사이로 커다란 간판을 든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간판 뒤에서 길을 묻던 연기자가 다른 사람으로 얼른 바뀌죠. 20대에서 50대의 연령대로 아주 확연하게 바뀌기도 하고요. 남자가 여자로 바뀌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10명 중 8명은 길을 묻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른 실험도 있어요. 정말 아주 이렇게 코믹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어떤 실험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창피한 옷을 입은 거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나온 후에 그 사람들을 맞이했던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들어왔다가 나온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20%밖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굳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이제는 놓아버리십시오. 조금은 창피하게 살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또 없잖아요. 내가 한 일을 창피할 수는 있죠. 창피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봤더니요. TV에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어느 여성이 암 치료를 받느냐고 머리카락이 다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때 그 기분이 어땠느냐고 묻자 이제 활짝 웃으면서 와, 가벌의 신세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부끄러움이 차별화된 멋진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멋지게 사십시오. 당신은 멋집니다. 다음 25강에서 뵙죠.